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해적방송 메탈리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원래 오랜만에 다시 또 우리 MG 민지 씨를 모셨는데 최초 계획은 달랐습니다. 원래는 이제 보컬 민지 씨와 같이 제가 생각하고 있던 다른 오독서를 풀어볼까 했는데 그걸 위해서 연락을 하던 중 전혀 엉뚱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제가 듣고는 이거 괜찮겠다 싶어갖고 그쪽으로 얘기해서 샬라샬라샬라 노가리 깐 다음에 이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지 씨. 예. 그동안 어쩌고 지냈습니까? 그동안 술 안 마시고 지냈어요. 에? 레알? 한 3주 술을 못 마셨어요. 뭐 마신 거야, 마신 거야? 돈이 없어서. 아, 씨발. 아, 그건 좀 그렇네. 아, 민주야 인사하고 가야지. 이번에 안녕하십니까. 누굽니다 해야지. 민지입니다. 예, 제가 진행이 좀 이렇습니다. 정신이 없지? 어쨌거나, 그럼 몽크남 놀러든가. 어쨌거나, 예, 이 민지 씨 모셨고, 오늘 썰풀 주제는 공포영화, 블랙메탈, 오컬트, 이쪽을 얘기했습니다. 민지 씨 비주얼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여기서 얘기 듣는 순간 좀 많이 놀랬고, 이런 게 가능한가 싶어서 격동했는데, 살짝만 얘기를 나눴거든요. 내공이 장난 아닙니다. 그러면, 본인은 부정하겠지만, 아는 사람들 알아! 알 수밖에 없어! 느껴져! 그러니까, 이제 제가 놀랐던 게, 민지 씨가 얘기했던 것 중에, 그 예전에 산 적이 있었던 네. 말레이랑 네. 발리 쪽 오컬트를 말씀하신 아니다. 어떤가 예? 그쪽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쪽이 네. 아직도 흑마술이 성행할 정도로 흑마술? 문화가 잘 보존돼 있는 것 같아요. 흑마술이? 흑마술이 블랙매직? 블랙매직. 슬레이어 블랙매직? 그게 이슬람 문화권인데 그렇지. 아직도 흑마술을 다 믿고 있어. 헛마술이라는 게 그 뭐 주문해 오고 막 그런 거 말하는 거. 주문하고 저주하고. 제 생각에 저주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거 저주가. 뭐지 집 같은 거 사람 해가지고 콕콕콕 찌르고 막 그러는 그런 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 친구 이모님이 한번 일어났는데 몸이 마비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3일 뒤에 무당을 불러와서 굿을 했더니 바로 나아졌다고. 자기는 그런 걸 믿는다고 그러고. 그거는 뭐 한국도 마찬가지니까. 어. 근데 어떤 서양적인 그런 거라면은 좀 뭐라 해야 되나 지하에 막 소머리 같은 거 놔두고 염소머리 놔두고 네. 막 별 이래가지고 다 보면 펜타그램 이런 거. 펜타그램이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건가? 저도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저주나 이런 게 아직까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부두하고는 좀 틀린가요? 부두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민족 신앙이니까 생각은 해요. 어차피 태평양권이니까. 네. 그렇구나. 그러면 그게 기반한 게 이쪽 전통신앙 기반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슬람도 있는 반면에 그런 저주나 흑마술은 또 옛날부터 있었던 민속 신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는 동남아인데 조금 위쪽으로 가면 대만 있잖아요. 제가 들은 거는 네. 이것도 오컬트는 오컬트인데 대만 가면 함부로 돈 주지 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맞아요. 저 왜? 그러니까 이제 그 돈 줬으면 사실 그게 영혼 결혼식 한다고 거기에 쓰인다는 거라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거라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 거랑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오컬트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 네. 근데 오컬트의 정확한 뜻이 뭐야?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그거 막 하는데 보통 이제 오컬트 하면은 좀 초자연 신비주의 혹은 이제 무슨 뭐 괴수 요괴 이런 것들 막 쳐넣어서 지랄하고 뭐 이런 걸 대충 하는데 제가 오컬트에 흥미를 가졌다기보다는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다른 미디어의 힘이 컸지. 제가 어렸을 때 공자왕이라는 명작이 만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홍콩에서도 이 영화가 나오고 글로리아 입 누나가 나왔거든요, 주인공으로. 거기 이제 주인공이 불교의 중에서도 밀교승이거든. 그러면서 이제 교결퇴치하고 막 그런 얘기고, 우리나라에는 테마록이라고 소설이 있었지. 거기서는 이제 신부님 나오고 뭐 고대의 무공을 익혀서 뭐 하느니 뭐 이런 게 있었잖아. 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오컬트를 좀 알았고, 그러면서 보통 일본 쪽에도 요괴 얘기가 많거든. 네. 그럼 그때 연구지 일본에도 연구가 있잖아요. 네. 그때 아까 얘기해 보니까 장난 아니던데 뭔가. 저는 일본 오컬트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일본이 또 그 뭐라고 하죠? 신사. 그쪽 신앙은 신도. 맞. 신토. 신토도 있고 불교도 있는데
이 채널이라고 아, 일본. 오컬트 문화가 많이 올라오는 그런 이야기 많이 올라오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중에서도 저는 약간 일본 토속 신앙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 일본 토속 신앙 하면은 사실 나도 잘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불교가 좀 흥행했지만 좀 많이 그거 토착됐고 기독교는 이제 막 거의 전멸했고 맞아요. 그리고 일본 스스로 이제 80만 신의 나라를 하거든. 80만 신인가 맞아요. 800만 신인가. 그러면 종류가 많을 건데 좀 흥미 땡기는 이야기 있습니까? 라고. 일본은 저주 이야기가 많거든요. 아. 근데 제가 흥미있게 보는 일본 뭐 괴담이나 이쪽은 뭐 옛날에 뭐 부락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뭐라. 그러니까 그런 마을에서 옛날 뭐 산재물이라던가 기근이 와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먹어가지고 그 악신을 모시는 그런 게 성행했던 것 같아요, 일본에. 그래서 일본이랑 한국이랑 귀신이 다른 점이 한국은 한풀이가 되는데 귀신이 일본 악신은 너무 강해가지고 한풀이가 안 된대요. 이거 팝에서 그 얘기하더만 맞네. 그래가지고 일본 악신을 신처럼 모셔가지고 산재물 이런 거를 바치면서 신처럼 모셔가지고 화를 잠재우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건국신화나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고려 건국신화라면 해도 왕건의 할배가 이제 배 타고 가다가 이제 영왕 가족을 도와준다고 하면은 이제 여우요괴를 쏴 죽이고 그러거든. 일단 우리나라에도 죽이긴 죽이거든.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 근데 일본은 아예 퇴치 방법이 없네. 그러니까 한국 무속 신앙은 보면은 무당이 나와서 한풀이랑 하는데 일본은 이누야샤든지 요괴 이야기를 보면은 봉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또 맞다. 이누야샤도 봉인당했지. 맞다. 맞네. 맞다. 이누야샤도 봉인당했고. 일본 가면 교회가 없다며.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역사상 원래는 이제 임진왜란 즈음에 그거 이제 선교로 많이 들어왔거든. 스페인하고 이런 데서. 그런데 야들이 영업을 해야 되는데 일본 통치자들 뭐 오다 노부나가가 그렇고 히데요시가 봐도 그렇고 이에야스 봐도 그렇고 저 새끼들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러니까 왜냐면 가장 좀 나쁜 짓을 했어. 일본 백성들 노예로 팔고 인디언한테 도선 백성 노예 팔고 개새끼들이야 씨발놈들이. 그래 놓으니까 씨발 결국은 그래 작살나지. 예. 그러니까 일본에는 뭐 어떤 산사? 신사. 그래가지고 뭐 그게 뭐 깨구리신 뭐 이라고 불알신 해가지고 막 고추 크게 해가지고 막 그 너구리신이다 보통. 막 여러 가지의 어떤 상징적인 신이 되게 많더라고. 네. 마을마다. 그래서 일본은 신사 중에 악신을 모시는 신사도 많다고. 그러니까 착한 신만 있는 게 아니고 악신을 모시는 신사. 그거 처음 알았다. 그래. 님 진정한 셈 이거네, 그러니까. 릴렉스네, 그러니까. 재밌다. 그런 악신 모시는 신사를 보면은 옛날에는 뭐 산재물을 바쳤다던가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어디더라? 일본에서 좀 약간 동북 쪽인데, 동네 이름 까본데, 나마하게라고, 도깨비 비슷한 놈 나오잖아요. 그것도 좀 같은 게를 본데. 그러니까 가들이 무슨 파란 도깨비, 빨간 도깨비 이런 인식을 해갖고 막 설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좀 이제 좀 추운 동네야 그쪽이 내 알기로는. 그래갖고 뭐 애새끼들 나쁜 일 한번 잡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한다 하던데 그쪽도 악신으로 봐야 되나 그러면? 오니는 요괴라고 보면 돼요. 요괴라고. 요괴랑 또 아신이랑 개념이 또 다른 거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뭐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 이누야사에 보면 막 그러니까. 목은 사람 얼굴에 뱀 이래가지고 막 그 괴물 요괴 나와가지고 요괴 퇴치하고 막 그러잖아. 네, 그러니까. 사람 얼굴에 뱀 몸이 이번에 파멸났던 누레온나. 맞네. 누레온나. 내가 이걸 왜 하냐면 게임을 하거든요. 인왕이라고. 다 요괴들이 졸라 많이 나와. 그래서 알았지. 그렇구나. 그러면 민주 형은 약간 오컬트라든지 공포영화 이런 거에 또 관심이 많고 또 거기에 관련된 음악을 또 많이 듣는 편인데 공포영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어떤 가까운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은 공포영화의 뭐 어떤 음악적인 그 요소에 대해서 한번 뭐라고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공포영화에 좋아하는 이유? 공포영화 좋아하는 이유. 공포영화를 메탈 헤드들이 보면은요. 한 번씩 종교에 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오잖아요. 그렇지. 그래?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모태신앙이잖아. 신앙이거든요. 그래. 그래가지고 메탈을 처음 접하게 되면서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열게 된 것 같아요. 종교에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고. 진짜 긍정적이었어. 그러면서 오컬트 뭐 더 좋게 나쁘게? 나쁘게. 아, 설까지 까보면 나쁜 거 얼마나 아니 많아.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은 난 저리야보다는 하느님 이러면서 또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네. 이쪽 세계에 빠져가지고 유혹이 돼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제 네. 이런 경향이네. 네 새끼들 구락 같구나. 이 느낌. 공포 영화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도 많고 이렇잖아. 네. 그러니까 공포 영화 중에 좀 추천할 만한 거나 아니면 여기 나오는 음악 죽이더라 하면 그런 게 있을까? 음악은 모르겠고 제가 이번에 새로 본 게, 그러니까 새로 본 건 아니고 네. 옛날에 봤다가 다시 본 거는 엑소시스트. 아, 그 고전인데 그거는. 제일 고전이자 제일 명작인 것 같아요. 그 거기 시리즈 나오는 되게 많잖아. 악마가 파주주거든요. 오, 파주주. 오, 씨, 맞다. 네. 그거 솔로몬의 70일 악마 중 하나 아닌가? 맞아요. 네. 아, 파주주. 야, 씨. 파주주. 아, 사실 난 파주는 잘 몰랐는데 그 블랙메탈 밴드 중에 있거든. 아 진짜요? 파주 그게 노래로 있던가 밴드로 있던가 막 그래 네. 진짜. 음. 아, 파주주였구나 그 새끼가. 네, 걔가 아, 파주주. 보통은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벨제부, 파리대왕 이런 바알, 것들. 바알제부. 그리고 바포맨. 염소 대가리 그 새끼 있잖아 얘. 바포맨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나와 얘, 이 새끼는. 그래?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사실 또 영화 그 공포 영화가 요즘 같은 경우는 옛날과 달라서 제 어릴 때는 주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공포 영화 많았거든요. 네. 13일 금요일 그리고 맞아. 나이트메어 시리즈라든가 맞아. 혹은 네가 지난 여름 뭐였는지 알고 있어 이 새끼야 이런 거 그래요. 그런 거 보면은 사실 근데 공포 영화긴 한데 분위기가 좀 달라. 이제 무조건 공포만 가는 게 아니고 네. 중간중간에 개그도 좀 넣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좀 그거 뭐고 우리 좋아하는 어른들 놀이도 어른들 몸에 대한 거 나와야 돼. 네. 물건 몸에 대한 하면 꼭 죽더라. 사고신 나오면 진짜. 꼭 죽더라. 스크린 맞죠? 스크린도 그렇고. 맞아.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유쾌하게 볼 수 있었고 어느 정도는 약간 완화하면서 그리고 사운드 트랙도 오히려 이런 블랙메탈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당시 인기 있던 메탈 음악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요. 락 음악도. 네. 근데 요즘 동남아 쪽 많이 나왔거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국 쪽이 이제 많이 유명하지. 예? 요새 랑종. 그리고 저도 그쪽을 잘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 태국 오컬트도 이번에 접하게 돼가지고 봤는데 태국은요 오컬트가 진짜 많이 성행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못 들어보네. 2010년대 초반쯤에 나왔던 또 오컬트 인형이 있는데 아기 같은 인형인데 그 안에 죽은 아기의 체액이나 기름을 뽑아가지고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녔대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얼마나 성행했냐면 그 비행기에 들고 못하게 하는 규정이 생길 만큼 그 인형이 성행했다가 진짜 사람의 체액이랑 뽑은 기름을 넣은 그 인형. 그걸 왜 들고 다니대? 근데 그게 그 죽은 아기의 영혼의 모심으로써 좋은 운을 가져다 준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거 함부로 이런 말 안 하는데 내 앞에서 그 새끼 하면 죽인다 씹새끼들 진짜. 살찌 좀 열받네 난 좀. 그리고 이번에 새로 알게 된 태국에 페스티벌이 있는데 베지테리언 페스티벌이라고 엥? 하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서 무당들이 자기한테 자해를 해요. 그러니까 입에 엄청 큰 구멍을 뚫어서 이따만한 칼을 이렇게 쑤셔놓고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 동영상 고어 좋아하시는 분. 추천이가? 그렇죠. 피어싱 같이 이만한 일본도를 막 입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들고 다니고. 그건 원주민들이 많이 그렇게 하잖아. 그건 원주민이 아니고 불교인가? 그런 데서 유래가 됐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무당들 있잖아요. 무당들이 만약에 그 구슬하면서 일종의 무슨 뭐라 해야 되나 무슨 상태 되나 그걸 화물경이라 해야 되나 네. 무슨 뭐 빠져든다는 아닙니까 신이 내려와갖고 그러려면 뭐 작두 위에 춤추고 막 그런 것도 있는데 작두 위에 춤출 때는 상처가 나잖아요. 네. 근데 자해한다는 얘기도 들어봤는데 그 정도까지 한 건 저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도 이번에 새로 봤는데 진짜 고어의 끝판왕. 그냥 아예 이따만한 구멍을 입에 뚫어가지고 칼도 꽂고 다니고 꼬챙이도 막 여러 개 몇백 개씩 꽂고 온몸에 주사바늘 이렇게 꽂아가지고 퍼레이드를 하는데 10월 초에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가보시는 거. 지금 11월 달인데. 네,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그 무당들은 그걸 해서 함으로써 신을 접신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를 봐야 되지? 저도 무당이 아니라서 그런 상태가 되면은 그 황홀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제
무속인들은 어떤 나도 그런 쪽에 관심이 많거든. 그러니까 보면은 무속인들께서는 어떤 계시를 받고 뭐 영을 받잖아. 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네. 에너지를 네. 못 푸니까 이제 뭐 다른 데로 이제 푸는데 또 의외로 그런 분들이 건기사항이 되게 많아. 아, 뭐, 그거 맞아요. 잠자리를 하지 마라, 뭐 어떻게 가서 씻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기도를 매일 드려야 되고. 그분들은 뭐라 해야 되나 하나의 어떤 직업이라는 개념보다도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사명 네. 그런 걸 많이 있는 분들이 있고 또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어떤 네. 영업 안 그래도 앞전에 뭐더라 노받고 보니까 난 노받고 재밌어가지고 또 이런 거 도움이 돼가지고 탁지연이 하는 노받고를 좀 자주 보는데 그거를 보면은 아랫게는 무당이 나와가지고 그걸 하더라고. 네. 그 뭐지 협찬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PR을 하더라고. 어.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너무 뭐라 해야 되나 안 좋아. 반감이 드는데 네. 근데 일반 무속인들의 어떤 전달하고 알려주고 이런 분들을 보면 되게 존경하는 네. 하나의 직업이거든. 네. 그러니까. 저도 한국 무속신앙을 좋아하는 게 한국 무속신앙은 그러니까 귀신을 테마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귀신에 있는 그렇지, 사연을 그렇지. 알아주고 그렇지, 그거를 그렇지. 풀어주는 살살 게 달래서. 네, 한국 무속신앙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아, 기본이 이거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기본 이거다. 욕받지. 신비롭고. 힘든 거 다 한데 밥 먹고 좋은 데 가라 이거잖아. 정이라는 게 있지.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 이제 요즘 웹툰에 이제 한국 무속에 대한 만화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제가 추천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 미래의 골동품 박물관이라고 있는데 네. 이게 진짜 명작입니다. 이게 국내 무속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이게 액션도 같이 있으면서 이제 영역이 넓혀져 갖고 이제 그거고 기독교 쪽 악마라든가 아니면 서양 쪽 악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야기 자체도 주인공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성장을 해가면서 이제 그거 그 한국이나 중국 쪽 전설의 귀신들도 나오고 일본 쪽 귀신도 나오고 하면서 하는데 기회 되면 한번 다들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예. 그 동남아 쪽 지역에 보면은 영화도 오히려 우리가 잘 모르는 영화 네. 그런 게 억수로 많이 뭐 퀄리티라든지 되게 높다더라고. 네. 좀 유명한 게 뭐 랑종이라든가 저는 아니면 태국의 셔터도 유명했던 것 같아요. 아, 셔터라는 또 태국의 영화가 있는데 또 공포 영화 중에서는 보통 그런 공포 영화들은 어떻게 썰을 풀어가지? 어떤 내용이라든가. 뭐 일본이랑 비슷해요. 뭐 한이 있어가지고 뭐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살해를 당했다든지 그래서 한이 있는 귀신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또 대만의 주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주는 또 불교랑 관련해가지고 그 오컬트적으로 불러나가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한이 있는 귀신이 나온 영화가 있고 종교랑 종교 색채가 되게 강한 영화들이 있는데 저는 굳이 고르자면 종교 색채가 강한 영화를 좋아해요. 그 종교는 보통 이제 사실 서양권이면 기독교 끼고 이제 동양권이는 주로 불교 쪽이겠지. 대만 쪽은 불교고 아. 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쪽은 또 토속신앙이라던가 아니면 이슬람에서는 악마리 진이라고 하거든요. 진이? 진, 네. 그거잖아. 그 램프의 진이. 네, 램프 진이고 진이라고 해요, 악마를. 그 램프의 악마였네. 그러면 그게. 램프의 악마였구나. 다양하다. 내가 처음 알았어요, 그거. 근데 얼마나 이렇게 또 발리라는 섬에 제가 살았잖아요. 그렇지. 제 발리인 친구가 제가 발리 갔을 때 해준 얘기가 발리인들한테 잘못 보이지 말래요. 저주를 받을 수 있다고.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발리는 이슬람 문화권이 아니라 힌두 문화권이거든요. 그게 또 힌두 문화권입니까? 네. 신기하네. 또 발리도 종교 색채가 되게 강해요. 아니 뭔가 좀 세풀투라 루트 분위기가 나면서. 그 힌두 문화권이면은 약간 좀 불교색도 좀 같이 있을 낀데. 불교 또 발리는 발리에 힌두가 따로 있어가지고 말레이시아는 인도인들이 많거든요. 인도의 힌두랑 발리 힌두랑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일본이 아까 신 많다 했지만 사실 신들의 인해 전술로는 인도가 최고거든요. 네. 인도도 신이 엄청 많아요. 그 주신이 3명 있는데 그 브라만이었나? 그쪽 브라흐마, 비시누, 시바, 네, 그렇죠. 창조, 파괴, 유지 뭐 이건데 그 밑에 딱가리들 많아. 맞아요.
가들이 이제 불교랑 결합돼서 중국으로 넘어오고 중국에서 또 우리나라 넘어오면서 되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제석천 하면 인드라고 알고 보면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빠진 게 별로 없어갖고 네. 그런데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힌두교는 이거 너무 종교적으로 들어가는데 네. 힌두교는 다신교라고 생각하는데 네. 제일 위에 신이 창조주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이 그 신 한 명이 이렇게 다른 신한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힌두교래요. 그래서 힌두교도 알고 보면은 다신교가 아니라 그 제일 큰 창조주를 믿는 섬기는 그런 신이라고 전 책에서. 그래도 우리가 알던 건 틀리구나 좀. 그래 어떤 만화책에서 좀 그런 식으로 하더라. 그렇구나. 제가 아는 힌두교는 이제 보통 불교랑 결합돼서 만화에서 나온 게 위주였거든요. 그럼 발리 힌두교는 좀 어떻습니까? 발리 힌두교는 네. 저도 잘 아는 건 없는데 우리보다 나을 거 아니야. 축제가 되게 많아요. 제가 발리에서 한 달 살기도 해보고 뭐 3개월도 있어보고 그랬는데 거의 이틀에 한 번씩 퍼레이드를 한다든지 축제를 한다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신기하다. 그건 왜 그럴까? 매일 그렇게 살기도 힘들 것 같은데. 매일 그렇게 살기도 힘들 것 같은데 걔네는 가서 막 연주도 하고 탈춤도 추고 막 무슨 탈춤이면 그때 보니까 무슨 뭐라 해야 되나 사자 비스무리한 게 성분이 그거 막 그런 거 막 있더만. 이름이 바롱이에요. 바롱? 네, 바롱이랑 랑다랑 있는데 랑다는 악신이고 바롱은 좋은 신인데 발리 똑같이 생겼거든요. 네, 랑다가 혀가 나온 애예요. 제가 기념품을 사러 갔는데 혀가 나온 애였는데 그 아저씨가 좋은 신이라고 살아봤고요. 갔는데 알고 보니까 악신이었다. 장사 그러면 안 되지. 사기를 당했는데 일단 방에는 걸어놨어요. 발리는 아무래도 관광 그러니까 도시니까. 조심하세요. 혹시 발리 가실 분 있으면 혀 나온 애는 악신. 아니 내가 그때 전에 이 작가에 갔을 때 그 사장님은 이게 더 좋다면서 이 인물을 팔아먹기 위해서도 많이 좋아서는 오케이 했거든 나는. 장사를 하면 그래야지 두 개나 팔던가 진짜. 왜 그랬대? 혀를 잘라보면 안 되나? 그러면 그냥 악신 나름대로 신이니까 조심하시고. 나름 아수라를 봐면 되나? 아수라가 그 얼굴 세 개거든요. 네. 얼굴 세 개 그래놓고 아수라보다는 야누스가 맞겠다. 로마 신화에 그 얼굴 두 개거든. 전쟁일 때 전쟁 아닐 때. 그렇게 봐도 되겠네. 물론 마징가 제트의 아수라 백자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제 그럼 발리 힌두교, 말레이 힌두교가 또 차이 있습니까? 말레이는 이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레이도 또 말레이 이슬람교의 전 남자친구가 저는 말레이시아인이었거든요. 이슬람인이었는데 또 걔네 집안은 식신이 있대요. 한프라야라는 요괴인지 괴물인지 하는 악마인데 걔네 집안에서 걔네를 대를 물려서 이어받는다 하더라고요. 이슬람 종교인데? 그 친구는 이슬람인데도 걔를 믿고 있어요. 집안에서 내려오는 식신이라고. 보통 이슬람 분위기 우리가 알기로 이거잖아요. 알라만이 유일하다. 알라후 아크바르 이거잖아. 알라후 아크바르. 네. 근데 이제 전통 신앙을 인정하면서 정직한 케이스인가 그러면? 저도 잘 모르겠는데 걔네는 또 그런 신앙에 대한 믿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인 친구들한테 흑마술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애들마다 다 다른 엄청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또 다른 친구는 인도네시아에서 두 번째로 가는 그런 블랙매직을 하는 가문이래요. 블랙매직이 가문이 있다고 아예? 그게 칼리만탄 섬에 많아요. 그러면 브루네오 섬이 그 흑마술의 본고장이래요. 제 친구는 그쪽에서 온 부족인데 자기 부족이 인도네시아 두 번째로 가는. 그리고 또 보면은 사건도 많아요. 그래갖고 뭐 무당이나 그쪽에서 말하는 그런 애가 그 흑마술을 한다고 살인을 한다거나 그렇겠다. 그런 이야기도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블랙메탈 사건이 버즘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카운트 크리시나 일명 본명 바르그 비케르네스? 하여튼 그러는데 제가 편의상 카운트를 할게요. 저는 이제 좀 많이 깔려서 그 친구가 이제 노르웨이 태생으로 블랙메탈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정의 학대를 받고 자랐어. 네. 그러면서
반지의 제왕이 심취하고 이제 노르웨이 고유 종교가 오딘 토르 이가입니까? 거기 심취하면서 기독교고 저 이교도 새끼들 어디 감히 우리 신성한 땅이 씨발 이교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커갖고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블랙메탈 친구들 만났는데 대부분 자기들 성격 틀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갈등 끝에 멤버를 이제 칼로 찔러 죽였잖아요. 네. 예. 그런 거는 그 보통이네. 어째 보면은 보통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거기서는 그 큰 심각한 레벨까지 아닐 수도 있겠네. 어쩌 보면 내 말이 좀 이상 같은데. 근데 또 네. 이번에 네. 제가 혼자 생각한 건데 네. 그 유로니무스는 네. 공산주의자였지 않습니까? 아, 유니버스 공산주의자였어요? 네, 나 몰랐어. 유로니무스는 공산주의자. 음. 그 카운트는 나치. 아, 맞지. 둘이 잘 될 수가 없는 관계가 맞네. 아니었을까. 그 스탈린과 히틀러네. 독서 네, 전쟁이었네. 맞죠. 고좀 자체가 독서 불가침 조약이었네. 야, 오늘 구독자분들 완전히 그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고 있네. 나도 오늘 처음 듣는 유로니무스 공산주의자도 내가 몰랐어요, 진짜. 유로니무스 공산주의자. 아. 카운트는 나치. 그래서 둘이 잘 될 수가 없는 관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저 혼자 했어요. 아, 보증 자체가 독서 불가침 조약일 줄 몰랐다. 우리나라나 뭐 또 옛날에 사건들 이래 보면은 그것이 알고 싶다. 막 이런 걸 보면은 종교적으로 집단 자살, 뭐 아니면 집단 살인 막, 맞다. 이런 게 참 많잖아. 네.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인 어떤 신념? 네. 이런 게 참 무서운 것 같아. 그런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당장 우리나라도 이제 일제시대 끝나고였나? 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백백교. 백백교네. 백백교가 있었고 진짜 사람이 죽는 사건까지는 안 갔는데 이제 99년도 우리 민치구 태어나기 전에 휴가를 하고 다들 올라간다고. 학교 가면 또 뭐 찌라시 나눠줘. 중학교 가는 길에 21세기 되면 죽으면 웬만한다고. 다들 올라간다고. 네. 아 씨발 내가 이름 보고 올라가겠어. 그렇구나. 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음악 하는 사람들도 이래 보면 또 음악도 어떤 종교적인 하나의 파생이잖아. 네. 기독교 안에 그 성당에서의 그 또 웅장한 음악들. 그러니까 음악적인 지식 같은 경우도 거의 교회라는 어떤 네. 그 자체에서 음악들이 많이 나왔거든. 발전도 그렇지. 많이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전파도 많이 하고 가면 음악이 뭐 마태가 더 잘 알겠지만은 뭐 블루스를 기반해서 락이 나오고 락을 기반해서 또 뭐 메탈이 나오고 막 이러면서 하나의 어찌 보면 음악하고 종교는 떼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렇지. 종교 자체가 어째 보면은 고대 페스티벌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기는 당연히 음악이 곁들여지고 산재물을 바치든 그냥 진짜 무슨 뭘 바치든 간에 이제 무당들이 하면서 분위기 띄워섞이고 그런 건 기본이니까 예. 그쪽에 음악이 없을 수가 없고 또 메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그런 쪽에 더 진심일 수밖에 없는 게 오타쿠들이 하거든. 메탈도 결정적으로. 그 특히 국민 없이나 오타쿠들 제일 많고. 그러니까 저 맨날 오딘토로 살아가면서 이질을 하고 있고 그리고 블랙메탈 같은 경우 사타니즘이 물론 이거는 이제 패션 사타니즘이라서 이제 컨셉이지만 그런 걸 하면서 하니까 아무래도 우리 쪽이 좀 더 부각이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예. 그리고 공포 영화나 오컬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메탈 음악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 네.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면 와 나도 그렇게 해서 메탈을 좀 더 많이 접했던 것 같거든. 네. 제목도 모르고 막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럼 민주양 같은 경우도 네. 뭐지? 뭐 어떤 블랙 메탈이나 이런 걸 오컬트 영화나 아니면은 그런 데서 많이 받아들인 거야? 아니면 이불로 막 그런데 종교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찾아본 거야? 전 종교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찾아봤어요. 그렇게 하고. 그 대머리 아저씨 누구죠? 어느 대머리 아저씨 한둘이야 있네. 그 사탄의 교회 창립자. 사탄의 교회 창립자 그거 알레스터 크롤리. 아니 크롤리 말고 또 한 명 더. 그래 한 명 더 있는데. 이다 치고 그 아재 일단 네. 일단 그 아재. 저는 그 아저씨가 쓴 사탄 바이블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사탄 바이블. 근데 막상 보면 그 내용이 의외로 건전해갖고. 맞죠. 네. 저는 그 라베이 맞다. 라베이. 라베이의 사타니즘은 네. 그냥 반기독교주의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사타니즘이라고 그냥 제목을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입장에서는 기독교에 반한 거는 다 사타니즘이잖아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이 유일신이고
그에 반하는 건 다 악마로 보잖아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불교나 또 다른 종교도 기독교 입장에서는 제 생각엔 반기독교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타니즘 이런 게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넓은 게 될 수도 있고 꼭 악마를 숭배하지 않더라도 네. 아, 그게 딱 중세 기독교관이거든요, 제 알기로는. 네. 그러니까 중세 기독교에서 사실 무슬림이나 저 기독교나 결국은 신은 똑같거든요. 네. 그 알라가 신의 이름이 아니고 신을 뜻한 단어거든요, 가처럼. 네. 그러니까 둘이 원래 같은, 왜냐면은 그 마호메트가 계시를 받을 때도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천사 이름이 가브리엘이야. 네. 그리고 가브리엘은 또 이제 기독교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도 어차피 보면 형제인데 그 이제 방식으로 따라서 이제 자연환경에 따라서 저렇게 서로 싸우는 거고. 그 진짜 좀 어찌 보면 유대교인데 왜냐면 유대교는 예수를 그렇게 안 쳐주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슬람에서는 예수가 예언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러니까 마호메트랑 동급이니라. 네. 근데 그 안에서도 사이비가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요. 네. 당장 이슬람만 해도 무슨 수니파 시아파 갈라지갖고 뭐 예를 들면 이라크랑 이란이나 다른 나라 살이 안 좋고 싸우잖아요. 저 이거도 새끼 이래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세 유럽이야 우리 교과서에 많이 배웠잖아요. 북유럽 서유럽 갈라지갖고 너 이거도 새끼 맞아요. 그게였으니까 뭐 프로테스탄트나 그러니까 뭐. 가톨릭이랑 네. 야, 오늘 마테와 노빠꾸 노가리 오늘 너무 수준이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오랜만에 제 다른 오타쿠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리고 네. 또 메탈이랑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게 원래 이팔 분쟁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예. 저는 국제 아. 정치학과다 보니까. 맞네 까먹고 있었어 그동안. 그거 처음으로 접했던 메탈이 메탈 음악이 그거였어요. 홀리워즈였어요. 메가데스. 네. 메가데스. 그 이팔 분쟁에 먼저 관심이 많았고 홀리워즈를 들으면서 또 인트로에 반해가지고. 바람. 네, 메탈에 빠지게 된 케이스거든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곡인데. 네. 그거는 우리 메탈 덕후라면은 맞출 수 없지. 대작이다 대작. 바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야, 그게 시작이었구나. 그 기억이. 우리 머 사장이 그 악마였네. 머 사장이 악마였네. 왜냐면 이팔 분쟁에 대해서 과제를 하다가 유튜브에 막 치다 보니까 홀리워즈가 뜨더라. 또 그래 되구나. 인터넷이 다 별려놨네. 그러니까 이 팔분쟁이보다 이제 기독교와 이제 이게 서방과 이제 이스라엘 자체 그것도 있지만 서방과 무슬림의 그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뿌리가 깊어. 중세부터 해갖고 고대부터도 가는데 무슨 엑소더스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글로 가서 정착했는데 그 중에 남은 사람들은 다시 또 노예 끌려갔다가 다시 무슬림이 정착하고 그 예루살렘을 또 이제 그 십자군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도 주로 메탈 소재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니까 또 영국 애들, 특히 영국 놈들 어딜 가나 세계사의 문제가 있으면 영국 놈들이 문제야. 인터넷 밈이거든요 이거. 네. 그 이스라엘 문제도 이제 영국들이 한 방 했고. 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됐구나. 이야. 또 세풀투라의 네. 테리토리도 이팔 분쟁에 관련된 노래 아니에요? 이 세풀투라 그 앨범이 또 이제 카오스 AD. 네. 그 테리토리도 그렇지만 이제 레퓨지 레지스트. 네. 이건 이제 전 세계의 이제 억눌린 자들을 위한 노래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데모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게 네. 84년대. 탱크맨도 나오는. 네, 탱크맨 나오고. 그거 이제 중국에서 말하면 사라지지. 텐안 먹어! 딱 하는 순간 바로 씨발 딱 꿀먹은 벙어리 돼. 저것도 바로 사라져.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 수준 높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의도만 아니지만 그랬습니다. 예. 나중에 잠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하시기를. 와.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음악 얘기입니다. 수준이 너무 높은데 이거. 이거 의도만 아닌데. 자, 잠시 끊었다가 예, 제가 곧 뵙겠습니다. 예.